김기련의 그것이 알고 싶다 제 1회 출발하도록 했습니다. 오늘 일하다가 작업자 내방객이 왔는데 이름이 김기련이라서 잠시 들어와 봤단다. 네, 내방객 이름이 김기련이라고? 어떻게 사람 이름이 그래 어떻게? 자 여러분 이제 나도 김기련의 그것이 알고 싶다. 나가 이 새끼야 이 씨발. 저런 미친놈이 그냥 사운드 체크하고 시작할게요. 소리가 거의 안 들릴 정도만 맞는 겁니다. 자 김기련의 그것이 알고 싶다. 길그알. 김기련의 그것이 알고 싶다. 길그알 제 1회 없는 게 없는 무한도전 편 지금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볼게요. 2025년에 무한도전이 스트리밍 되는 이유. 생각해보니까 이거 어떻게 들여온 거냐 치즈기. 여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에 무도가 스트리밍 되는 이유. 야 이거 닥터지게 싸우고 있지 지금도. 2024년 2월 트위치가 국내로부터 유로 사업을 철수한 이후 네이버의 치이직이 마치 트위치의 위치를 대신하여 출범했고, 치이직이 출범한다고 했을 때 저는 치이직? 트위치가 있는데 왜? 라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에는 다리 사이를 기억하게 됩니다. 아무튼 네이버의 치이직이 마치 트위치의 위치를 대신하여 출범했고, 국내 스트리밍 플랫폼인 치이직과 숲 이전의 아프리카는 다음팝과 트위치가 존재했던 시절에 비하면 진짜로 피 터지는 경쟁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다음팝과 트위치가 동시에 존재했을 때는요, 둘은 이러니 저러니 해도 형제관계였어요. 아니 뭐?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게 다음팝과 트위치는 형제관계였어. 왜냐면 다음팝에 있었던 사람들이 트위치로 많이 가기도 했고, 트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다음팝과 여전히 교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좀 형제관계, 좀 사이가 좋지 않은 형제관계였어요. 해가지고 트위치랑 다음팟이랑 이제 롤 대회라던가 아니면 이제 격투게임 해가지고 이제 친선전을 한다던가 뭐 이런 게 되게 잦았었죠, 교류랑. 그리고 안 좋게 떠난 케이스도 당연히 있지만 웬만해서는 다음팟에서 트위치로 넘어올 때는 그래 뭐 어느 정도 너의 존재를 입증했구나, 돈 받고 가는 건데 뭐 어때, 그래 팟빠 팟빠 그래 팟빠 하고 여기서는 이제 그래 넘어온다고? 다음판에서 유명해? 그럼 좋지 트하 하고 이제 받아주고 이런 문화가 좀 컸었어. 그리고 다음파 자체 폼이 점점 줄어들었어요. 마리텔이 끝난 이후로 다음팟의 폼이 점점 이제 내려가고 있는 추세였는데, 거기서 이제 트위치랑 문화교류를 하면서 그 목숨을 계속 연명하고 있었던 것도 맞는 거였어요. 물론 팟수는 그 당시에 그렇게 생각 안 했지만 나름대로 서로 이제 그래 왔다갔다 잘 교류하자 라는 그런 거였는데, 지금 치이직이랑 숲 솔직히 내가 더 무서워. 지금 서로가 어떻게 해야 서로의 더 강점과 유리함을 더 보여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홍보할 수 있을까, 서로가 박터지게 싸우고 있어요. 트위치와 다음파 때는 이게 플랫폼이 나서가지고 그렇게 싸우지 않았거든. 우리들끼리야 뭐 무슨 저 카스놈들 파수에서 카스로 바뀌었죠. 저 파수놈들 저 트수놈들 에잇 하다가도 서로 이제 마음 맞는 일이 있으면 서로 이제 손잡고 뭐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게 치지직이랑 숲은 플랫폼에서 그런 게 완전 차이가 나니까 분위기가. 그러니까 오히려 더 무섭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 터지는 경쟁을 하게 되는데, 야, 이 뭐 무슨 이거 봐, 라이브 나희야, 김전일, 블리치 애니메이션 방송할 수 있는 것도 되게 폭이 넓죠. 저쪽 위에 아프리카 쪽은.
김정일 아니라 김전일입니다. 소년탐정 김전일. 이거 심지어 이거 올림픽 중계권까지 가지고 있어. 특히나 숲은 애니메이션이나 영화, 올림픽 등 여기저기서 중계권을 가져온 가치보기 컨텐츠로 여기저기서 중계권을 가져온 가치보기 컨텐츠로 공적적인 마케팅을 하고 있었던 터라 치직 입장에서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어. 이쪽도 중계권을 가지고 오려 한다. 그래서 가져온 게 뭐냐? 들어는 뭐하는가? 무한도전, 하이킥, 그리고 나혼산. 게다가 이것만 가져오는 것도 아니에요. 얘는 당연히 가져오지. 원펀맨 1기 플러스 시즌2, 원펀맨 시즌 1, 2, 지붕 뚫고 하이킥, 거침없이 하이킥, 나온산, 무한도전, 삼성 라이온스 스프링캠프 연습 경기, 동계 스포츠 중계까지. 야, 야구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거 또 이제 미치거든요. 초반에는 닥터스톤, 기생수 등의 애니 위주로만 가져오다가 숲처럼 장르와 범위를 훨씬 넓히기 시작해 게임 중계나 예능 쪽으로도 가치보기 컨텐츠가 커지기 시작한다. 예능이 하이킥, 나혼산, 무도인 걸 보면은 MBC랑 계약을 했을 가능성이 큼. 그렇지. 어쩌면은 이제 다 MBC 쪽 예능하고 이제 시트콤이었으니까. 야, 시트콤이라는 말도 되게 오랜만에 이제 얘기를 해봐요. 저 때는 시트콤이 아직 살아있었을 때였거든요. 그 시절에 유명했던 시트콤인 하이킥을 그대로 가져오는 거. 야, 씨, 어떻게 가져왔냐 싶음. 이러면서 나 혼자 산다를 제외하면은 대부분 종영한 지 10년 가까이 지났을 프로들이지만 당시나 지금이나 재미있었을 뿐더러 추억 보장까지 잘 낀 이 하이킥, 무도는 같이 보기가 잘 되고 있다. 그래서 무한도전이 가지고 있는 파워는 무시하면 안 되죠. 이게 종영한 지 이제 슬슬 10년 가까이가 되어 가는데 야, 여전히 재밌는 편들은 내 머릿속에 남는다고. 야, 야, 이거 짤 오랜만이다. 무한 도전! 그 중에서도 무한도전은 13년짜리 장기 예능이면서도 18년도에 종영하여 벌써 7년이나 지난 예능인데도 거의 10년 가까이 되어 가잖아 지금. 아직까지 온 오프라인 할 거 없이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말 그대로 한국 간판 예능인데 당연히 그만큼 유행어나 밈 등이 없을래야 없을 수준이 아니다. 그지? 얼마나 많겠어. 거의 10년 넘게 해왔는데 계속. 하지만 이 밑에 짤처럼 무도의 밈들을 전부 다 알아보려면 진짜로 엄청나게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 분명하다. 열 10년의 세월을 무시하지 말라고. 홍철이 없네. 홍철팀 탄생. 나 이거 라이브로 봤었는데 홍철 없네. 홍철팀. 아니 이것도 라이브로 봤었어요 이거. 아니 형이 왜 거기서 나와? 이 샤방샤방한 이 자막이랑 이 당황한 돈쌤, 형 돈쌤의 이제 표정까지. 2번씩이나 이 거지같은 섬에 갇혀버리다니. 와, 성우 특집 주말의 명화. 이것도 오랜만이네요. 잭스페로우를 이제 녹음하면서 이제요. 그 광희씨, 이건 광희씨 있었을 때 나왔던 밈인 것 같은데. 응? 뭐 이거 말고도 이제 실례가 안 된다면 아이스크림 하나만 사주십시오 라던가 드디어 기어나온 기련, 드디어 기어나온 전진 뭐 이런 거라던가 아니면 뭐 무야호 같은 것도 일종의 유행어가 될 수 있겠죠. 야 뭐 하나하나 찾아보면 너무 많잖아. 4개월씩이나 이런 그지같은 방송을 구독하게 만들다니 에잉쯔쯔. 아, 무일왕 페퍼님 4개월째 구독 감사합니. 뭐꼬 4개월씩이나 이런 거지같은 방송을 구독하게 만들다니. 아무튼 이러니까 뭐 하나하나 하면은 좀 많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 아니 오늘은 무한도전이 미래를 예언했다 식으로 쓰이는 없는 게 없는 무한도전, 일명 무카식 레코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없는 게 없는 무한도전, 뭐 10년이라는 세월 넘게 방송을 했으니까 짧게 설명하자면 시간 빌 게이츠들이 그냥 웃기라고 억지로 끼워 맞춘 것들이 이외의 상황이 절묘한 짤방이 많아서 그 밈이 되었다고 보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적절한 상황에 적절하게 들어가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뭐든 다 여기서 꺼내오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밈이 된 거죠. 빈약한 설명을 보충하다면 대충 이런 것들이 뜻한다. 우마무스메 예언. 뭔 소리? 말달 뭐요? 심지어 무한상사 때인데 이거. 우마무스메 아직 한국에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바로 예측을 해버렸네. 말달 뭐요? 뉴진스. 뉴진스 하이보이.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길이 없다. 아니 오랜만이네요 이거. 저때 뭐 뉴진스 댄스가 있지도 않았거든. 뭐 애초에 뉴진스가 데뷔도 안 했을 시절 아니야 저때? 정말로 물러설 길이 없는 그룹. 정말로 물러설 길이 없는 예능. 에이, 뉴진스가 무도 베꼈네. 응? 다음 아프리카 저희가 가겠습니다. 얘가 10배예요 10배. 아프리카 저희가 가겠습니다 10배? 트위치 망 사용료. 야 다른 나라에 10배 쓰고 있는 게 야 망사용료잖아 이거. 이래서 아프리카 가겠다는 거야? 우가우가 저희가 가겠습니다. 이제는 숲이죠. 어떻게 예언했냐 이거. 트위치 망사용료까지 찾으면 전부 다 대사가 있네. 이래서 밈이 되었구나 라고 알 수 있겠죠 여러분들. 뭐? 아프리카로 첫 빨리 꺼져? 알겠다. 알겠어 갈게. 그러면 이제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무도가 얼마나 그걸 예측했는지 한번 볼까요? 제가 스파이였죠. 갱스터 뉴욕 특집. 저 스파이였죠. 아 스파이 패밀리. 야 이걸로 어떻게 예측을 해. 스파이 패밀리. 어머니가 전문 킬러? 야 이건 예측 맞는 것 같은데. 야 이거 스파이 패밀리 예측 맞는 것 같아. 미의 스파이만 했을 때는 약간 좀 갸웃했는데 어머니가 전문 킬러. 이거 맞는 것 같은데 이거? 이거? 애들 마음을 읽어야 될 거 아니야. 뭐? 마음을 읽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이름까지 맞췄네. 아니 이름도 똑 닮았어요. 뭐 아냐? 바로 맞춰버리면은 야 없는 게 없네. 무도에서 이미 스파이 패밀리 예측 다 했죠. 그래서 작가가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지금 설정 그대로 싸고 있는 거 아니오. 에이 걸려라 다 형님 제주죠 뭐. 뭐? 빨강, 노랑, 파랑, 분홍. 아, 보지. 아니, 보지다란 예측은 어이가 없네, 이거. 위에 좀 보자, 문자를. 아니, 무도야, 그게 무슨 소리니? 아니, 그게, 무한도전은 원래부터 전부 다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해요. 아니 빨로파 핑크까지 색깔 다 맞췄어. 첫 씬은 상큼한 학생물로 시작. 회가 지날수록 엽기 살인극. 그래서 저도 같이 죽어요. 무슨 내가 나중에 제2의 나로 환생! 야 이거 어떤 애니메이션이야 이거 뭐냐? 최애 아이. 야 썸네일도 똑같은데 이거? 아이스크림 하나로 대한민국을 들어왔다 놨다. 야 최애 돌 아이네. 돌 플러스 아이.
야 이거 썸네일까지 똑같은 건 이건 말 다 했다 이거. 흑썸. 자 볼까요? 아 이럴수가. 주술회전. 야 그대로 나왔네 이거. 이타도리 형돈 피해보라고. 이타도리 형돈. 막을 수 없어 형님. 표정까지 똑같이 따라한 건 레전드다. 어? 그러게 이거 거의 갖다 썼네. 이건 서로를 저주하는 거라고 형님. 아무튼 와씨 이거 다 들어가 있었어? 스파이 패밀리, 보치더락, 최애의 아이, 주술회전 이렇게 4개가 들어가 있었네. 예, 제일 놀라운 건 주술회전입니다. 이거 완전 똑같이 생겼어. 막을 수 없어요 형님. 에어로빅 특집에서 그대로 가져왔군요. 다음 거 볼게요. 블루 아카이브, 니케, 메이플 스토리, 콩코드, 롤? 한번 볼게요. 블루 아카이브. 문어잖아 이거. 논란이 되었던 문어. 무한도전에서 이거 예측했다고요? 한번 볼까요? 하하와 함께 수면 위로 올라오는 문어. 진짜 바다에 있다가 수면 위로 같이 올라온 것까지 똑같네. 무도 19금 했어야 했네 이거. 아니, 너무 야하다 문어 같이 딸려 들어오는 거. 자 그럼 다음 볼게요. 자 니케 신규 길티. 아니 이게 그대로 들어가 있다고? 북쪽에 계신 아름다운 메리메리 리얼 카인드니스 여러분, 북아메리카. 이거랑 뭔 상관관계가 있는 건데? 한일미? 한일. 아 이명이 리얼 카인드니스여가지고. 야 이명이야. 야 이거는 진짜 그대로 예측한 거 아니야. 야 예명이 리얼 카인드니스인데 북쪽에 계신 아름다운 메이메이 리얼 카인드니스 여러분. 아 이명을 예측한 거는 말도 안 되는데? 난 이거 뭐지? 아니 뭐 이제 한일미 뭐 이런 거여가지고 이제 아메리칸가 했더니만 리얼 카인드니스는 참. 아니 어처구니가 없네 방금 거는. 어이 이거 얘기해줘야 돼요. 어이 니케 확실하게 저작권 얘기해 주십시오. 변화가 아닌 정상화에 집중. 아 정상화에 집중하겠다고? 아니 또 무도야? 신창섭. 무도도 이제 이제 10만 유저를 이제 10만 시청자를 정상화했더랬죠. 모든 것을 정상화해. 신창섭. 형! 콩코드로 다 이길 수 있어요. 콩코드로 일어서보자. 재석팀 파산. 맞다 이거 파산까지 했지. 파이어워크 스튜디오 결국 문 닫다 파산했어요. 콩코드로 일어서보자 했는데 엔딩까지 다 맞춤. 리워드를 받아야겠지. 리워드를 받아야겠지. 야, 씨, 이거 어떻게 예측했냐? 이거 문 닫는 것까지. 오! 길!
장충체육관 근처 15시 57분. 어허! 15초 57 나오면 홍철승. 왜 이렇게 빨리 끝나나요? 홍철! 야, 임마. 뭐 또 이제, 15시 57분이야. 아유, 깜짝 놀랐네, 지금. 자, 다음으로 갈게요. 오징어 게임. 아니, 그 숫자 지지 않아요? 너 손목 많아? 맞아, 먼저 나왔어, 무한도전에. 오징어 게임이야! 오징어 게임. 1화. 아, 러시안 룰렛 하는 거. 총알의 위치를 알 수 없도록 탄창을 돌린다. 자기 머리에 쏠까요? 이거 진짜 무도에서 먼저 했네. 무한도전 러시안 룰렛. 나 먼저 게임 했었어, 이거. 무한도전 2화. 드디어 클럽 앞에 도착. 와, 클럽에서 접선하는 거 어떻게 맞췄냐? 오징어 게임 2화에서도 이러거든요. 행제다 리무진 탑승. 오징어 게임 3화. 얼음! 아, 이미 스포했네. 어? 한 번만 더 합시다. 한 판 더! 한 판 더! 야, 무도는 없는 게 없는데? 오징어 게임에서 그대로 가져왔는데 완전 표절급이야! 다음 4화. 나 이 게임 몰라요. 이 게임은 몰라요? 게임을 굉장히 많이 준비했어요. 나 이 게임 몰라요. 알리? 아니, 이거 오징어 게임에서 나왔던 데가 다 나왔네. 게임을 굉장히 많이 준비해놨습니다. 이 게임 잘 몰라요까지. 다음 5화. 너 딱지치기 해봤니? 우와, 딱지치기 비석치기. 딱지치기 비석치기. 다음은 뒤로 이거 다같이 하나 둘 하는 거 그대로 들어갔네. 뒤로 가는 것도 실패하면 뒤로 갔어 했거든요. 야, 없는 게 없네, 씨으. 자, 6화. 둥글게 빙글빙글 돌아가며 숨을 줍시다. 어휴, 넷플릭스 별거 아니네. 넷플릭스 비싼데 무도 봐야겠다? 야, 그 오징어 게임 이거 조각 모음이잖아, 그 대신에. 이러면 제 투표입니다. 와, 씨, 제 투표 얘기까지 나왔어, 이거? 이거 엄 대 엄 하면은 제 투표거든요. 야, 내일 제 투표 합시다. 7화 탈출 시도했어요? 단피와 함께 날리는 지난날의 서러움. 야씨, 심지어 탈출하려고 저 가면을 쓰고 있는 놈들에게 가야 됩니다. 까불면 더 세게. 진압의 법칙. 야, 진압당한 것까지. 야, 이거 대박이다. 다 나왔네. 어떡해. 이거 무도에서 이거 전부 다 이미 예측을 했네. 진압의 법칙까지. 아니, 그게 이거 뭐 오징어 게임 시즌2 안 봐도 되겠는데? 아, 오게임2 다 봤다. 이거 여기가 제일 신기한 것 같아. 위로 올려보면서 이거 여기 4화. 난 이 게임을 해봤어요. 게임을 굉장히 많이 준비했어요. 여기도 예측을 해버리냐. 대단하다. 자, 그럼 볼까요? 흑백요리사 놀면 뭐하니 가짜 사나이 우리 이혼했어요까지? 한번 볼까요? 정현도씨 고기 저일거리는데 조금 더 삶아야겠는데.
냄비가 작아서 요리가 안 익을 것 같음. 아 여기 부분 무도 식객 특집. 튀기기로 덜 익은 고기를 프라이팬에 굽기 시작. 결국 삼겹살로 둔갑한 보쌈. 아 이거 영역 전개까지. 이야 료이키 텐카이. 야, 눈 가린 것까지 그대로 예측했네 이거 무도. 어? 야 이건 뭐냐 이거 고기 저기 삶는 거 덜 익어가지고 프라이팬에 구워버리는 거. 영역 전개. 놀면 뭐하니? 야 무인도 특집이었어 이때가? 20주년 10년 후에도 계속했으면 좋겠다. 걱정마! 재석이만 건강하면 할 거야. 10년 후에 재석이 혼자만 남을 거라고 생각한다. 아니 이거 어떻게 예측했지? 아니 어떻게 알았지 이거? 놀면 뭐하니 예능 예측. 재석이만 건강하면 할 거야. 10년 후에 재석이 혼자만 남을 거라고 생각한다. 심지어 이 얘기 나오고 나서 다 같이 웃고 있어. 다 똑같이 생각하고 있나봐. 스페셜 유산슬 밥. 아니, 유산슬까지 예측했어? 본인 부캐까지 그대로 예측. 야 여기서 놀면 뭐하니 예측 그대로 나왔네. 무도는 역시 없는 게 없습니다. 진짜 사나이 같이 정말 어려운 가짜 사나이. 어? 영수웅이 사실 미래인이 아니었을까? 어쩐지 많이 늙어 보이더니. 그러게 미래에서 온 사람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뭐 가짜 사나이? 진짜 왜 무사 가짜 사나이? 야 가짜 사나이 예측까지 이거. 야 이건 진짜로 무도에서 가져온 것 같은 느낌인데 가짜 사나이는? 응? 자 이거 온라인 예측이 아닙니다. 이거 TV 예측입니다. 해가지고 녹화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얘기해주는 거잖아요. 해가지고 이거 유출도 아니요 이거는. 어디 보자. 놀러가 4바퀴, 놀러가 5바퀴. 새 아빠 어디가? 우리 이혼했어요. 진짜 아가씨. 놀러가 5바퀴, 우리 이혼했어요. 는 우리 이혼했어요 예측. 야 어떻게 이거 제목을 맞춰버리냐. 야 새 아빠 어디가는 좀 나올 것 같다 나중에. 재혼 가정 상대로. 좀 여기도 네이밍 센스가 장난 아니네. 여기 심지어 3바퀴가 아니라 4바퀴 5바퀴. 놀러가 그 당시 예능들 다 나오네. 아빠 왔노. 별게 다 있군요. 해외 영화 08년도부터 2023년까지 한번 볼까요? 무도는 애초에 해외 영화를 주말의 명화라고 해가지고 더빙한 적도 있잖아. 한번 볼게요. 다크라이트. 와 조커다. 조커. 응? 인셉션 이거 꿈이야. 이거 무한상사 이거 심지어 대박 나는 건데 이거 정청문 인셉션. 이게 인셉션이랑 비슷한 시기 아니었나 이거? 인터스텔라. 야 이거 뭔 인터스텔라야 이거. 아 근데 이거 복장이 완전 똑같이 생기긴 했다. 우주복이랑 이거 원래 레이싱 관련된 거였을 텐데. 인터스텔라 마션일 수도 있고요. 무엇을 위한 전쟁인가. 덩케르크. 아 이거 확실히 이제 덩케르크 아니면 태극기 날리면 느낌 나긴 하네. 응?
이제 달력 특집은 그 태극기 날리면 비슷한 느낌이었는데. 덩케르크. 오리들이 거꾸로 가고 있어 저기. 역방향으로? 뭐 역방향? 테넷. 아니 씨. 야 역방향에서 난 눈치챘다 살짝. 테넷이면 그럴만도 하지. 응? 이제 어떻게 이거를 예측하지? 줄리어스 로버트 오펜하이머. 줄리어스 로버트 오펜하이머. 얼마나 좋았을까? 이거 이 독후감 이거 풀 버전으로 보잖아요. 그럼 되게 잘 썼어요. 이건 되게 이슈가 됐죠. 하하는 이후에 역수입돼서 정식 콜라보까지 하게 됩니다. 오펜하이머 하하님이랑 콜라보를 하면 얼마나 재밌을까? 저희 함께할 준비 되셨나요? Shall we? 자, 이거 정식 콜라보야 이거? 와 정말 오랜만이야. 그새 아이가 3명이 되었어. 그나저나 로버트는 얼마나 좋을까? 영화까지 개봉하니 얼마나 좋았을까? 감상문 커밍 순. 야 2023년 버전 오펜하이머 감상문까지. 이게 이런 게 진짜 감상문의 문학의 공식 콜라보지. 야 대단합니다. 이때 하하씨가 썼었던 감상문 같은 게 있긴 할까요? 한번 봐야겠는데. 아직까지 감상문 없네요. 예. 하하는 그래도 콜라보해서 얼마나 좋았을까? 라는 느낌이에요. 검색해서 나오면 좋은데 이제 이거밖에 없더라고. 이제 이 오펜하이머 이거 썼던 거 있잖아. 이거 원문밖에 없더라고. 오펜하이머 영화를 보고 나온 다음에 감상문은 없더라. 아쉽다. 그죠? 다음 볼게요. 뿌리 스튜디오. 아니 이걸 어떻게 예측하는데? 여전히 나대는 형. 나는 게임에서도 자신 있어. 게임을 진짜 좋아하거든. 게임 회사, IT 게임 계열 개발 회사 니은사 어딘지 알 것 같은데. 게임 시나리오 개발자 모집. 명수평가 자기 고집이 강한 편이라 팀워크에 지장이 있을까 우려됨. 어이구 페미니스트 나셨네. 헉 뭐? 시나리오 담당인데 고집이 세고 페미니스트. 이거 이 사태를 예견했던 걸까요? 쓱. 너 손가락이 왜 이러냐? 응? 손가락? 지금은 이렇게 싸우지만 역시 뿌리는 하나. 제작진의 의도와 상관없음. 야 손절하는 것까지 무슨 야 손가락 보고 뿌리 손절하는 것까지 이거 레전드네. 작별임사 뿌리 작별인사까지. 아니 이 손가락 뭐야? 선뜻 아니 선뜻 아니라고 했어야 되는데. 예? 아니라고 했어야 되는데 아니라고 말 못했어? 이러면 논란이 되겠죠. 손가락이 헛가락. 심지어 형돈씨를 위해 어이구 페미니스트 전내까지. 이거 돈쌤 의심이 됩니다. 근데 이것도 다 이미 무도에 나와 있었다는 거. 그러게 복선 회수네 이거. 선뜻 아니라고 했어야 되는데 아니라고 말을 못해서 따흑. 자 그러면 다음 볼까요?
님버스 컴퍼니 7장. 에? 자, 뱀파이어 특집. 야, 이 씨발아. 인간과 공생하는 선한 뱀파이어와 점점 목이 말라오는 뱀파이어 형돈. 야, 못 참잖아 이거 갈증. 와르르 무너진 한 소년의 꿈. 심지어 이거 무한도전 그거 특집 때 어떤 가요 특집 때 그거 나오지 않았어? 나는 돈키호테시야. 그런 나는 돈키호테. 노가르시야. 응? 카메라 정면 응시. 심지어 카메라 정면 응시까지 나오죠? 무도는 대체 뭘까? 명예와 신의를 위해서라면 지을 끝까지 달려갈 거야, 산초. 응? 이 몸은 끝까지 달려나가겠소. 아니, 대사도 똑같아, 노가르시야. 아니, 근데 심지어 이것도 돈키호테 메인된 노래여가지고 완전 겹칠 수밖에 없어요. 응? 안 한 게 없네. 자, 그럼 다음 거 볼까요? 정치인 모임. 갑작스러운 당대표의 단식. 야, 이 새끼야. 제메이엠 단식한 거. 이재용, 제메이엠 단식하는 당대표. 갑작스럽게 이제 단식을, 저 503호 아줌마. 503호 아줌마? 지금 503호 아줌마라면은 특정 인물을 저격하는 것인가요? 숫자가 좀 그런데, 이제 공주님이 갇혀있을 것 같은 이름이에요. 나 사형이요. 나 이형. 후보 단일화 협상. 단일화는 2번이랑 4번. 야, 후보 단일화 협상을 여기에서, 응? 야, 어떻게 맞췄냐 이거. 심지어 이때도 이 선택 투표 특집이었잖아. 후보 단일화 하는 거. 이거 어떻게 열었지? 심지어 빨간색이랑 재킷이랑 이제 하는 것도 2번과 4번. 형, 나 동훈이야. 동훈인데 어쩌라고. 얘 동훈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 동훈씨, 나 알죠? 나 지금 이 현실 믿기지 않아요. 빨간 옷을 입고 동훈에게 연락. 빨간 옷 입고 동훈씨에게 연락한 사람. 누구지? 왠지 큰 거 한 방 터뜨릴 것 같은데. 누구야? 유재석 그렇게 안 봤는데? 어허. 무섭게 엄하게 개엄. 문제는 저 자신감. 개엄하게. 개가 아니라 개엄하게. 다 군복도 입고 있는 거 봐. 개 이득처럼 개엄하게. 아하. 한글만 떼고 나서 끄는 공부. 아니, 개엄 얘기를 여기서. 결국 경찰에게 강제. 야, 씨발, 미래까지. 구속 엔딩까지. 야, 이거 어떻게 맞췄냐? 야, 안 돼요. 최근 것까지 해야 돼.
어휴. 야, 지금까지 무도 관련된 거를 다 이제 체크를 해봤는데, 이게 제일 놀랍네요. 결국 연행된 것까지. 무한도전, 정말 없는 게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없는 게 없는 무한도전, 앞으로 또 어떤 이슈되는 일들과 계속 엮일지 알 수가 없겠네요. 앞으로 이 아카식 레코드는 10년도, 20년도 넘게 계속 갈 것 같아. 야, 무섭다. 뭐 다 있네. 식당이 아니라 그냥 무도에다가 비교하는 게 최고인 것 같아. 더 없음? 이게 의외로 많음. 이거 여거저거 있을 텐데 막 이제 얼음이라던가 뭐 그런 거. 더 있는 거 좀 더 찾아볼까? 일단 모인 건 여기서 끝. 인 줄 알았으나 하나가 더 있네요. 스즈메 문단속. 아, 강제로 이거 문 닫으려고 하는 거야. 강제로 집에 찾아왔는데 문 닫아야지. 이 새벽에 강제로 집에 들어오는 거 이거 맞는 거. 야, 지금 없는 게 없는. 약간 무도가 그게 된 것 같아. 이제 해외에서는 이게 없는 게 없는 거는 가면라이더거든요. 일본에서는 가면라이더인데 한국에서는 무도로 가는 게 이제 좀 있는 것 같아. 역시 없는 게 없는 무한도전. 자, 마지막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우크라이나는 건들지 마. 이것도 예측! 진짜 없는 게 없네요. 이거 그냥 미래를 다 예측했는데? 아까 오징어 게임 얘기하니까 그거 안 나온 것도 좀 아쉬웠어. 뭐였지? 그 줄다리기? 여기 있다. 이것도 좀 이것도 좀 놀랐어요. 이거 국제 줄다리기 있잖아, 이거. 이번 게임은 줄다리기입니다. 글로벌 옥상 줄다리기. 사이좋게 허그나카. 심지어 진짜 오징어 게임까지. 진짜 없는 게 없네. 일부러 예언하라고 명수홍이 이제 다 한 거겠지? 김기련의 그것이 알고 싶다. 오늘은 무한도전 편이었는데 진짜 없는 게 없네요. 나중에 기회 되면요, 여러분들 무한도전 같이 보기도 같이 보면서 이제 과연 여기에서 미래 예측한 게 뭐가 있을까 같이 찾아보는 시간 갖도록 합시다. 언제? 나중에 먼 미래가 아니라 가까운 미래일 거야. 이게 무한도전을 언제 보는 게 가장 재미있냐? 추석에 보는 게 제일 재밌어요. 흔히 말하는 이제 정준하 하이라이트로 이제 나온 그런 것들 무도 같이 보기는 딱 추석에 봐야 재밌다. 그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치전? 이게 앞에 무도라고 쳐야 돼. 일단 참 레전드긴 했어. 맛 있으세요? 맛만 좋구먼. 이게 전 굽다. 그니까 무한도전이 이제 전 굽다라는 말을 여기에서 이제 먼저 시작하게 된 거예요. 물론 이제 원래도 그런 게 없잖아 있었는데 이게 전 굽다라는 의미가 여기서부터 사실상 시작되기 시작한 거지.
그지. 원래도 사전적 의미의 전을 굽다 좀 이제 오래 이제 원래 뜸들이다지 뜸들이다. 전 굽다는 여기에서 시초가 맞아. 원래 뜸들이다가 맞는데 전 굽다는 여기가 맞습니다. 생각해보니 그렇네. 전 굽는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왔네. 진짜 없는 게 없다. 소름 돋는다는 뜻. 쩔어 레알 얼탱 헐. 아 그거 그 뭐였지? 그 이제 그 아쟁 총각 그 뭐야 타령 총각 나왔을 때였나? 행쇼 때네요. 이거 리액션 담당 타령 총각. 아 이때 재밌었죠. 행복을 드리는 쇼 행쇼. 둘이서 리액션 담당했을 때가 제일 재밌었어요. 미미 시스터즈 마냥. 요즘에는 이런 리액션 담당 캐릭터들이 많은데 이거의 원조는 무도입니다. 응 쩔어 이거 일단 우와 쩔어 응? 근데 이때도 욕 존나 먹었어요. 이거 라디오스타 촬영장 빌려가지고 이거 하는 거 있잖아. 행쇼 하는 거. 이때 욕 좀 먹었어. 날먹한다고. 이거 행쇼가 의외로 이게 호불호가 갈리는 컨텐츠였던 거 아시나요? 코미디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제 코겔이라고 하죠. 거기에선 별로 안 좋아했었어 그때. 게다가 한창 이게 1박 2일과의 라이벌 구도가 더더욱 심화되고 있었던 구조여가지고 이때 지은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요. 야 이왕 오늘 없는 게 없는 무한도전 한 김에 얘기를 해보자. 이거 무한도전에 없는 게 없긴 하거든? 근데 1박 2일은 어땠냐? 야, 백두산 특집 있잖아요. 이것도 누가 예측했었던 거 아세요? 이게 누군가가 1박 2일 백두산을 가다 해가지고 똑같이 이제 1박 2일이 만약 백두산 간다면 해가지고 그대로 이제 해가지고 코겔에 올린 거 있었어. 근데 웃긴 게 그거랑 거의 다르지 않게 진행했었어. 그 시절에 예능의 플롯을 사람들이 보고 학습했었던 때여가지고 이제 자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1박 2일 땡땡땡 해가지고 자 오늘은요 여기 백두산에 왔는데요 하면서 이제 들어가는 대본 유출 있잖아. 그거는 예전에 누가 예능 관련된 그거에다가 올려놨었던 거야. 코겔이 맞았을 거야 그 시절에. 근데 그거랑 다르지 않겠어. 심지어 어디까지 이제 했냐면은 이거 있잖아. 이거 백두산물이랑 한라산물이랑 섞는 것까지 예측했어. 야 대단하지 않냐? 이거 백두산물이랑 한라산물 무라사키 하는 것까지 예측했었어 그 시절에. 1박 2일은 예측. 근데 무도는 미래 예측. 그래서 무도는 지금도 이제 사람들이 계속 돌려보는 게 없잖아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것도 다 전성기 때고 무도의 흑역사.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역사죠. 역사 바로 세우기. 여러분 역사 바로 세우기입니다. 역사 바로 세우기. 내 인생 최악의 특집. 박보검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거밖에 못 웃김. 아니 잭 블랙을 데려왔을 때는 상상 이상으로 웃겼는데 야 이거 했어야지. 스타킹 씌워놓고 예능학교 이거 개재밌었는데 내가 마지막으로 무도를 계속 챙겨봤을 때도 잭 블랙 특집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잭 블랙은 이거
예능학교 이거 되게 좋아했어요. 이거 가서도 한국에서 한국에서 이런 경험이 있었다 재밌었다 하면서 되게 기억에 남는 경험이었나봐. 이거 계속 얘기하는데 과연 박보검 특집이 기억에 남을까? 욕 존나게 처먹은 걸로 기억나지 않을까요? 한 번 더 왔을 거예요, 잭블랙이. 그러니까 앙리도 와가지고 물공으로 헤드했는데 심지어 앙리는 이때를 기억하고 있어요. 한국에 다시 와가지고 17년 전에 이랬었지 하면서 기억하더라고. 아, 이게 이 박보검이 나왔던 이 특집 있잖아요, 무한도전. 이 평창올림픽 특집, 이게 얼마나 욕을 먹었냐면은 무한도전 그냥 폐지하라 그랬어요. 이때 무도 폐지론자들이 다 들고 일어났었어. 이거 진짜 폐지해야 된다고. 시청률 반토막은 이미 나고 있었고, 이게 있어요. 무한도전의 시청률은 계속 낮아지고 있었어요. 계속. 틈만 나면은 이제 곤장 관련된 얘기 나오고, 계속 내려가고 있었어요, 인기가. 시청 하회 계속 내려가는 중이었는데, 그거 세기를 박은 사건이 이거야. 히트다 히트 이후로도 이제 약간 좀 유행어가 안 나오는 상황이었는데, 박보 겁나 웃겨를 밀기 시작하면서 이거 활용 점정이지. 이거 이후로 나는 무도 많이 안 봤어. 그 이후로 했었던 특집들이요, 나무위키 켜야 기억나요. 저는 옛날에 재밌었던 특집, 이거 옛날, 자 이때는 평창 올림픽 특집이었죠. 무도 올림픽 특집이 한두 개가 아니야. 무도 동계올림픽 특집, 이거 기억나세요? 늦어도 같이 가자. 이거 스키 점프대 올라가는 거. 이런 거 있잖아. 아니 얼마나 많은데. 이거 초심 찾은 무도 하면서 사람들 다 칭찬했어 이때 동계올림픽 특집. 그러니까 워낙에 이게 레전드가 돼가지고 한 번 더 했었지. 무한상사에서 재연했었지. 전 굉장히 좋아하는 특집입니다. 이거 동계올림픽. 올림픽 정신을 그대로 보여준 특집이라. 이제 심지어 김연아 광고 패러디까지 이제 해가면서 쌩쌩 불어라. 다 기억나 진짜로. 이거 전에 했었던 특집이 춘향전 특집. 이거 좀 이전에 한참 전에 했었던 그거였을 텐데 이것도 재밌었어. MBC 에브리원에서 거의 매번 틀어주는 이제 춘향전 특집 하고 칠공주 특집도 이제 이것도 무도의 끝판왕. 야, 이것도 예언이네. 없는 게 없다. 어디 갔지? 미모만이 경쟁력은 아닙니다. 야, 이거 디즈니 백설공주 예측 아니냐? 응? 미모만이 경쟁력은 아닙니다. 아니 씨. 야 어떻게 예측했냐 이거? 이거 인어공주도 있을텐데. 원작 명예훼손. 아니 에리얼. 아니 똑같은데 흑설공주? 야 진짜 없는 게 없다. 야 나도 심지어 지금 컨텐츠 끝나고 짜투리 얘기하면서 생각난 거 아니야. 에리얼. 제철 맞아 살 꽉 찬 그냥 인어. 야 이거 디즈니까지 예측했네. 그러니까 에리얼 무도키즈였네. 그거 보고 자란 세대야. 무한도전 디즈니 이제 패러디는 꽤나 많이 했을걸? 겨울왕국이라던가?
아 근데 칠공주가 확실히 핵심이었어. 칠공주가. 난 백설공주 월요일날에 보고 올 건데 월요일날 보고 내 얼굴이 안 좋으면은 그런 줄 알아라. 아무튼 저는 무한도전 되게 좋아했습니다. 곤장을 맞기 전까지는요. 아니 왜 박명수는 웃기려고 최선을 다했는데 대역죄인이 되는 거야? 공약 실현 준비 완료. 응? 확실한 웃음 책임제 도입. 이거 못 웃긴 놈들 나가라. 아니 이게 진짜 좋은 공약 아니야 이거? 잘못하면 곤장 맞자 vs 못 웃길 거면 나가라. 못 웃길 거면 나가라가 훨씬 낫네. 지금도 말도 안 돼. 곤장보다 아픈 시청자의 충고. 그래서 지금 예능이 어떻게 됐는데 뭐 그런 느낌입니다. 자, 무도를 좋아하는 만큼 이번에 무도에 없는 게 없는 거 다 알고 있지만은 에휴 이거 참 아쉽네요. 많이 슬프네. 게다가 난 무한도전이 조금 더 오래 갔으면 하는 생각이었는데, 왜냐면은 20년 넘게 이제 장수하는 예능들도 꽤나 많거든요. 6시 내 고향 같은 거 의외로 되게 장수하는 프로그램이잖아.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7천회야? 30년 가까이 방송? 와, 씨, 개쩐다잉. 어르신들이 개 좋아해, 이거 6시 내 고향. 응? 아니 근데 지금 예능이 뭐니 뭐 하면서도 이제 안 보면서 왜 그러냐라고 하는데, 애초에 그 저는 이 문화 자체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불편하면 자세히 굳이 앉아. 웃기려고 하는 건데 받아들여야죠, 어느 정도는. 응? 무도가 지금 하면은 망하는 특집들이 개 많아. 무도 특히 이제 원래는 일반인들도 재밌었거든요. 마이너리티 리포트나 뭐 이런 것들도. 근데 지금 하면 안 되는 특집들 꽤나 많지. 그 뭐야, 그 연예인들 모아놓고 이제 막 하는 뭐 이제 뭐야, 예능총회 같은 것도 있잖아. 야, 경구홍 하드캐리 했었던 거 예능총회. 이게 으아! 아 맞아, 모친소도 안 될 것 같아. 야, 모친소 서로 얼굴만 구수하게 생겼지 다 예능감 넘치는 사람들이라는 걸 다 알았잖아. 모친소. 지금 범수엠 옛날 그 닉네임이 개 레전드던데. 별명이 무장공비였나? 그런 게 재밌지. 모친소는 왜 외모비하 논란이 전혀 없을까? 그냥 못생긴 사람들끼리 못생긴다고 얘기하는데, 이거 잘 친소하면 좆댐. 잘 친소하면 좆댐인데 못 친소는 괜찮아요. 아, 다시 하면 좆되는 거 하나 더. 토토가 2. 이거 H.O.T랑 잭스키스랑 H.O.T 다시 불러드렸잖아. 다시 하면 왠지 엄청 논란이 있을 것 같아. 뭔가 토토가
야, 그때니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중간 최고 시청률 와 35%. 무지막지하네. 황소랑 줄다리 하기면 황소 불쌍하고, 전철이랑 달리기 시합하면은 여기 있다. 전철과 달리기. 전철이랑 달리기 시합하면은 이거 전철 타는 사람들한테 이제 불편을 줘가지고 안 되는 거고. 옛날에 무모한도전이 이랬어요. 응? 그래서 이거 그냥 정상 운행을 하고 있는 열차랑 달리기를 한 거라서 막 사람들 불편하게 하지도 않았고. 야, 연탄 쌓기 황소랑 줄다리기야. 야, 진짜 그 시절이다, 그 시절. 그리고 지금이면 너무 폭력적이어서 안 나오는 거, 레슬링 특집. 지금은 와 이거 너무 폭력적이야 하면서 이제 막 비판할 듯. 선수들의 이제 값진 노력과 땀을 이제 못 알아보고. 명수홍이 싫어하는 특집인 이유가 너무 명확하잖아. 다칠 수 있으니까 진짜로. 레슬러들은 진짜 하루 종일 몸 갈아가지고 이제 살거든요. 근데 아무리 예능이라도 이거 진짜로 몸을 갈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 합 맞춰도 이거 다친다니까. 이거 진짜 아프다니까. 여기 있다. 이거 아프다니까. 요거 카멜 클러치다. 이거 아프다니까. 요거 카멜 클러치. 나 직접 당해봤는데, 저는 지금 유튜브에 영상도 올라가 있어요. 나 그라운드 기술 한 번씩 다 당해봤단 말이야. 아파. 어디 갔지? 이 쇼츠에 아직 남아있어. 아직까지 그걸 안 풀고 있더라고. 이게 노딱을 아직도 안 풀어줘. 레슬러들이랑 같이 레슬링하고 온 건데, 여기 있다. 라커룸에 제한 김기련. 이거 아직도 노딱 안 풀어줬더라. 이거 노딱 한 달에 한 번씩 풀어달라고 하는데 이거. 크로스페이스 카멜 클러치. 아, 우리 AKW 분들 연락 드려야 됩니다. 예? 샤프슈터. 펩시 클러치. 코브라 트위스트. 저거 진짜로 목이 아파. 저거 허리랑 목이 아파요. 맥맨 스터너. 스피어. 로만레이지 생각보다 레슬링 잘했어. 체어샷까지요. 저기에 들어가는 아픔과 노력은 진짜입니다. 예. 해서 무한도전 레슬링 특집도 개인적으로 아팠을 거야. 많이 몸 많이 갈고. 카누도 있다. 이거 무한도전 무도 카누. 야, 조정 특집. 이것도 좋았. 이것도 다 같이 힘내서 스포츠 했었던 그런 느낌이었지. 이게 전문가가 없으면은 이 무도 레슬링 특집을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가, 전문가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 다쳐요. 다쳐. 위험해. 부상을 당해도 바로 케어하고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전문가가 없으면은 다칠 수가 있어서 그래. 이게 이 특집 자체는 레슬러들이 이 특집을 계획했다는 건 좋아하시거든요.
나는 직접 레슬러들을 만나고 왔으니까 이 특집 자체는 좋아를 하시는데 애초에 하루 종일 그 레슬링 관련해가지고 한 맞추고 이런 거 관련해서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과 그 예능인들이 와가지고 잠깐 레슬링 하는 거와 어떤 게 부상 위험이 더 크냐라고 하면은 예능으로 하는 게 더 부상 위험이 크니까 별로 안 좋아하는 거지. 몸이 갈리는데. 그니까 전문가도 당장에 부상 생기는 스포츠인데. 그런 게 있어서 별로 안 좋아하는 거죠. 예? Do not play at home or anywhere. 저때 레슬링 팬들이 욕 많이 했는데 한줌단이라 묻힌 거임? 이게 그게 있어. 그 기술이라던가 뭐 이런 게 약간 좀 애매하게 들어가거나 그런 게 많으니까. 근데 한국에서 그 누구도 시도하지 않은 레슬링이라는 것을 예능으로 시도했다는 거에 가치를 두는 거지. 진짜로. 그래서 나는 의미 있는 특집이었다고 생각을 해. 야, 생각해보니까 진짜 왜 무도가 없는 게 없는지 알겠다. 특집을 되게 많이 진행하고 예능 관련된 거 진짜 많이 하긴 했어. 이게, 약간 좀 반성을 하게 되네. 나도 뭔가 돌아보면은, 이제, 특집으로 했었던 것들만 기억에 남거든요. 이제 야방이라던가, 아니면 내가 어딘가에서 이제 내가, 이제 대본 짜고 막 직접 이런 거 해가지고 막 한다던가. 그런 것들이잖아. 그런 게 오히려 유튜브에 조금씩 올라가기도 하고, 이게 결국 진행하는 거는 남는 거는 특집이야 진짜. 아니면 엄청 재미가 있었거나. 이거 우천식 취소 특집 이것도 레전드였지. 원래 하려던 게 우천 취소돼가지고 자기들끼리 노는 내용인데 존나 재밌었잖아. 비 오는데 비 와서 특집 취소되니까 자기들 아는 사람 불러가지고 하루 동안 녹화장에서 놀고. 여기서 나온 게 불장난 댄스죠. 얼굴에 힘을 보여줘. 결국 특집이 의미 있거나 아니면 재밌거나. 사흘째 쏟아지는 폭우. 이래서 못했구만. 이때 조정 중이었어? 오늘 외근 아니에요! 내근을 시키려고 부르시네 갑자기. 오늘 추격전 한다고 하시더니 추격전 하기엔 좀 이른 시간 아닌가? 밤 10시? 야 스케줄 보자. 이 당시 스케줄 오전에서부터 15시까지 조정 출정식 녹화 및 연습 17시부터 22시까지 휴식 다음날 바로 우천식 취소 특집 녹화. 원래는 야외 추격전이었는데 폭우로 취소. 와 스케줄 봐. 겁나 빡빡하다. 쉬질 못하네. 심지어 홍카는 한번 터지고 나서 홍카 한번 바뀌지 않았나? 이제 홍카가 한번 스피드 특집 때 진짜 홍카를 갖고 와가지고 폭발을 시켰죠. 당연하겠지만은 가짜 홍카였습니다만은 이제 시청자들은 다 무서워했죠. 와 저거 뭐야 하면서. 진짜로 이제 폭파시킨 거야? 하면서. 가짜긴 해도 여기서 긴장감을 유발시켰다는 게 제일 중요하긴 해요. 개 무서웠어. 그리고 실제로 진짜로 노홍철은 전달받은 게 없었다며. 이렇게 징계받았어요? 이거? 무도 스피드 특집? 왜 징계받았어? 청소년 모방 우려? 지랄을 해라 진짜. 이걸 어떻게 모방을 해. 뭐 만화 영화에서 하는 거 다 똑같이 따라하냐. 어이없네. 방통이 이거 먹은 거. 야 무도가 오래가기 힘들었겠다 참으로. 이렇게 재밌는 특집 준비하면 방통이가 개지랄하지. 그렇다고 이제 뭐야 내수로 돌리려니까 시청자들
이 개청자 새끼들이 지랄하지, 그렇다고 순한 걸로 하면은 노잼 돼가지고 원래 있었던 콘크리트 팬들 떠나지. 와, 진짜 개같겠다. 해가지고 그 콘크리트를 버리고 마지막까지 살려고 어영부영 한 개의 박보검 특집. 얘를 데리고 온 거. 예, 살려야 한다의 끝판왕이 여기였던 거야. 얼마나 속이 탈까? 재료는 최상급이야, 재료는. 이게 무도 끝나기 전에 무도 있잖아요. 무도 멤버 변천사를 보면은 그 마지막 멤버들 있잖아. 그 마지막 멤버들 재료가 뭐 나쁘진 않아요. 나쁜 재료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광희가 좀 아쉽긴 해. 광희엠도 얼굴 때문에 이제 좀 저평가당한 게 있는 거지. 좀 재밌는 사람이었는데. 뭐 양세형 씨는 좀 극단적인 딜러였지. 그 뭐야 이제 유리대포 같은 느낌? 의외로 밸런스가 잘 맞았던 건 광희 씨긴 해요. 사람들이 광희 들어왔을 때 왜 얘가 들어왔냐 하면서 이제 욕을 한 바가지를 했었는데, 아니, 광희엠 은근 팔방미인이었어. 육각형인데 육각형이 아직 작은 것 뿐이지. 좀 작은 육각형이었어요. 나머지가 전부 다 그 스페셜리스트란 말이야. 쭈나엠 탱커의 스페셜리스트, 심지어 가시갑옷까지 이때는 장착했을 때였어요. 준하 형은 당하는 이미지로만 살지 않았어. 가시갑옷이었어. 데미지가 들어오면은 그 데미지의 반사 데미지를 주는 사람이었어. 그치. 가발 쓰면 부르저 되고, 심지어 그 자기가 중심으로 한 흔히 말하는 이제 특집이다, 꽁트나 아니면은 이런 대본이 있는 특집이다, 그럼 존나 세졌어요. 뮤지컬 출신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뮤지컬이랑 전극 연기 출신이라, 이게 만약에 이게 대본이 있는 특집이다? 존나 세졌지. 이게 뭐 딜러 전직 이후에도 결국에 가시갑옷을 끼고 있긴 했어요. 이러니 저러니 해도 탱커야. 전 국민의 탱킹을 다 했었어. 심지어 김치전 때. 전 국민 탱커를 다 했죠 이때. 심지어 탱킹하고는 미안하다 김치전 맛있을 줄 알았지, 정말 잘못했어요 하고 나서 이거 미안하니 송으로 여론 다 돌렸어. 이게 재밌었거든. 야, 이때는 이거 해주고 나면 사람들이 용서해줬다니까? 아, 참, 그 시기가 그립다. 사과하면 그래 잘하자 하고 받아줬다고. 이제 명수 형은 이제 그거였어요. 약간 좀 어떻게 비유를 해줘야 돼? 게임으로 치자면은 임신호 같은 거지. 이제 타입이 두 개야. 어떤 특집이냐에 따라서 타입이 달라졌어. 만약에 정준하가 탱킹을 해줘야 되는 특집이다 하면은 딜러 포지션을 맡았고요. 쭈나 형이 이제 좀 메인으로 뜨는 특집이야. 좀 딜러고 뭐 원딜이고 이제 뭐 메인도 돼야 되고 막 그래. 그러면 이렇게 탱커도 잡았어. 각을 기가 막히게 잡았어. 어떤 특집이냐에 따라서 당하는 역할도 해주고, 어떤 특집이냐에 따라서 이제 지르는 역할도 해주고, 리액션 받아주는 역할도 해주고, 만능이었어요 의외로. 근데 대신 이제 명수 형한테 부족했던 건 좀 나랑 비슷해. 나를 명수 형이랑 비교하는 게 아니라 저랑 좀 비슷한데,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사이드였을 때 빛을 발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메인이 됐을 때 살짝 부족한, 기복이 좀 심했어. 메인이 됐을 때는 그 특유의 체력과 기복 때문에
업다운이 심했는데 메인이 됐을 때.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사이드로 들어가는 특집이다? 조력자로 들어가는 특집이다? 그럼 무조건 대박이었어. 무조건. 딜포터야 딜포터. 만약에 쩌리짱을 정한다면은 이제 진짜 리스펙의 의미로 명수 형이 진짜 쩌리짱이지. 0.5 중에서 제일 꽉 잡은 0.5기 때문에 0.99999라고 생각하면 돼. 거의 1이거든. 아무튼 그리고 하하는 말할 것도 없어요. 이게 하하는 저는 지금도 평가를 하는 거지만 하하햄은 솔직히 처음에는 무도에 어울리는 인간이니까 많이 고민했거든요. 근데 하하햄이 없잖아요. 그럼 무도는 5년 더 일찍 망했어요. 이거 진짜야. 이건 내 솔직한 마음에 생각하는 거야. 하하가 없으면 무도는 5년 일찍 망했어. 왜냐면 이 사람은 존재하는 것부터가 트렌드 세터기 때문에 아니 하하햄 특유의 쉰 목소리랑 멘트나 행동을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 근데 모두를 좋아하게 만들 수는 없어. 모두를 좋아하게 만들 수는 없는데 이 사람은 그러니까 타이밍 잡게 밈을 만들어서 그거를 뿌려버리는데 특화가 돼 있어. 그러니까 농약을 살포하는데 특화가 돼 있는 사람이야. 물론 히트다 히트는 구렸는데 이거는 좀 구리긴 했거든요. 이건 개구렸지만 이러니 저러니 해도 무도에서 트렌드 세팅이라는 큰 축을 담당하고 있었던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짊어졌다고 생각해요. 이건 강제로 시켰을 확률이 높아. 내가 볼 때 강제로 시켰을 확률이 높아요. 그치, 심지어 무도 자체가 굴던 시절이라. 해서 저는 이렇게 남아있었던 시절, 뭐, 유재석은 뭐, 기둥이니까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4명이서 남았던 시절도 꽤나 잘 버틸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에 힘이 많이 빠졌지. 이게 너무 많이 빠졌어요, 이게. 따흐흐. 너무나 아쉽다. 더 오래 갈 수 있었는데, 장기 예능으로서. 아니 하하 형이 이러니 저러니 해도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서 시너지를 내는 데 있어서 강점이었기 때문에 나는 아직도 아껴 쓰고 나부터 바보처럼 탓다다닷을 잊을 수 없다. 세호 형은 오히려 무도가 끝나고 나서 포팅이 터졌어. 세호 햄은 오히려 지금의 쩌리짱의 포지션을 그대로 이어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무도 끝나고 나서 오히려 더 포텐이 터졌고 광희햄은 오히려 공중파에서 못하던 말 막 컨텐츠에서 해주니까 막 유튜브 컨텐츠 이런 데서 해주니까 뭐 무슨 내고왕이었나 뭐 이런 데서 해주니까 오히려 더 시원해. 광희엠은 그 정도 예능감 있는데 왜 무도에서 더 못 발휘했지? 하는 게 아쉬울 뿐이야. 예, 근데 세영이엠 관련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나는 이거 무도의 어쩔 수 없는 한계라고 생각을 함. 이게 탱커 역할을 자칫해가지고 맞았다가 그 십자가를 짊어진 채로 이미지만 소모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건 진짜임. 어차피 무도는 하향세였어. 그리고 세영이엠은 탱커 역할을 했을지도 몰라. 근데 편집이 그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임. 세영이 형은 막상 탱커 역할을 녹화하면서는 했을지도 몰라요. 무도 마지막 시청률이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었음. 화제성이 좀 떨어졌을 뿐이었지. 제일 문제는 리을리응 할 거다 했는 상태였어.
근데 이제 편집에 의해서 그렇게 갔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뭐함? 컨텐츠 끝났는데 그래서 이제 뭐하긴 또 컨텐츠 해야지. 근데 컨텐츠 이자고 했잖아. 그럼 또 뭐함? 뭐하긴 컨텐츠 해야지. 뭐 이런 거지. 그리고 불편러가 많이 늘어났다 뭐다 이런 거요. 아, 나 이 CM이 새끼들 싹 다 그냥 모가지 따버리고 싶어 진짜로. 무도 미방분 옛날에 박명수 욕한 거 있었잖아. 어디 갔지? 아, 나 씨발 못해 먹겠네 하면서 하는 거. 여기 있다 이거. 무도 무삭제판 이거 존내 웃기던데. 에? 촬영 중 욕 여기 있다. 이거 존내 웃기던데. 순수하게. 그런 팬티 나오면 사실 의향이 있어. 정말 그럴 수도 있죠. 자, 이거 미방면 분입니다, 당연히. 찝찝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닦고 그러니까. 정 과장, 그거 좀 아이디어 되는데 그거 좀 들어봐요. 이거 참 정말 씨바 못하겠다. 차장, 아이디어 내면 씨바 받아들으면 되고 이 씨바. 아니 그 박차장 여기서 욕 못하는 새끼 어디 있어요? 정답이 가만히 있어요. 돼지 새끼. 뭘 무서워 어린 놈의 새끼. 앉아보세요. 다시 할게요. 방송 내줘 이거. 존나 웃긴데. 진짜 방송 냈어야 했다 이거는. 아, 순수하게 웃겨. 순수하게. 아, 명생 씨다 씨. 아, 이러고 나서 인방 특집 때는 못했잖아. 이거 아니 진짜 개 아쉽지 않냐? 무한도전 인터넷 방송 특집? 어디 갔지? 뭐 이 인터넷 방송 특집이 아니라 마리텔 특집이다. 무도 마리텔 때 할 걸 못했어. 아, 욕하면서 막 평소에 이제 드립 칠 거 다 치고 막 그랬으면 나왔을 텐데 공중파의 한계 때문에. 근데 이거 웃음 사만큼 웃음 장례식 하긴 했었어 이거. 웃음 장례식. 아무튼 그러니까 막상 저 장례식 다 끝난 다음엔 더 재미없어짐. 웃음 사냥꾼이 간다. 웃음 헌터. 마리텔 왜 내보냈어 이거. 근데 이거 솔직히 말할게요. 웃음 사냥꾼 이거 왜 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사실. 무도에서 띄워준 건 좋거든 특집으로. 근데 왜 했는지 진짜 모르겠어. 남는 게 없어 하고 나서. 그냥 더 재밌는 특집 준비해가지고 할 수도 있었던 거 아니었나? 한 번 망했다고 이렇게 조리할 일이었나? 하면은 안타깝지. 남은 거 장례식 2번이야. 아니 2번째 장례식을 어처구니 없네. 나 이거 쭈나형 마리텔 이거 할 때 기억난다. 이때 저는 다음 팟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때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였는지 알아? 다들 이제 이때 파스들은요 야생이었어요. 야생. 어떻게든 긁으려고 이게 진짜 정준하 흑역사 다 꺼내가지고 이제 김치전으로 온몸을 다 두른 다음에 저때 씹창 내려고 진짜 작정했었어. 난 기억해. 저 안에 들어가서 그 광기를 체험했거든. 난 본방에 들어가 있었다. 야, 씨발 얼마나 난장판에 피나 볼까 했는데 저때 금지어를 다음 팟에서 지정을 했는데 전부 다 정준하 흑역사 관련된 거 다 금지였어요. 다 금지요. 만약에 이런 거 풀어주면서 좀 자유롭게 했으면은 쭈나 형도 좀 자주 막 많이 웃길 수 있었을 것 같거든. 근데 그런 거 없이 진짜 정말 방송국에서 정해준 것만 WWE만 딱 하고 갔어.
그래서 그때 어땠는 줄 알아? 다 화딱지 났었어. 오히려 그걸 못하게 하니까 화딱지가 많이 났지. 웃지마! 같은 것도 막 하고. 대본은 재밌었냐고? 아니 재미없었어요. 놀랍게도 맞춰서 하는 행동은 별로 재미가 없었습니다. 예. 당연하겠지만 그때 마리텔은 강세가 뭐였냐? 뭔가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들. 심지어 김구라도 백종원한테 믿었던 시절이야. 막 연예인 데리고 그런데 백주부한테 밀렸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마술, 음식, 개, 심지어 개한테 밀렸어. 개. 연예인들이 개한테 밀렸다고. 진짜 레전드였음. 그때 말 그대로 라이브 특화형 인간들이 다 살아남았어요. 누빵, 경규형, 이거 사람들 존나 많이 봤었어. 경규엠이 나머지 다 제끼고 그날 1등 했었을 때가 생각나거든요. 근데 이 형이 다 제끼고 1등 아니면 딱 하나요. 날것 그 자체였기 때문에. 경규형 누워가지고 강아지랑 노는 거 빼고 이날 아무것도 안 했어 진짜. 근데 그날 연예인들 있고 온 다른 사람들 싹 다 따였어요. 싹 다 따이. 예쁜 강아지 보여주고 강아지랑 놀고 생방송 중에 유재석이랑 통화하고 인방의 분위기를 너무 잘 알고 있더라고. 여러분 이 개를 보십시오. 힐링하십시오. 자기 일에 강아지가 새끼 나온 거 보여주면서 자택에서 진짜 자기 집이야. 진짜. 예. 이게 인방 감성이지. 야, 뭐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좀 아쉽다는 거예요. 뭐 무도가 이제 무아리테를 해가지고 다시 이제 역배를 노리려고 했었던 건. 그러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자기들끼리 놀 때가 제일 재밌었으니까. 방콕 특집 이거. 다 같이 이거 이거 풀 들어가지고 이거 옥상에서 뭐 시청자나 대본 같은 거 개입 안 하고 지그들끼리 놀 때가 제일 재밌다니까 이거. 이런 시절의 예능으로 돌아와달라. 이런 시절의 예능으로 돌아와달라라고 하는데 지금 예능 볼까요? 그만 알아보자. 최신 예능 좀 볼까요? 최신 예능. 어디 보자. 요즘 최신 예능은 또 뭐가 있으려나. 하나도 못 들어봤어요. 꿀잼 라인업 하는데 나는 하나도 모르겠어요. 역대급으로 재미없었던 프로그램인데 이거. 보다 보면 인싸되는 여거 진짜 이거 기획한 새끼 누구냐? 심화해서 써라. 논란 존내 많았던 프로그램이에요 이거. 최신 유행 프로그램. SNL에서 이제 유명해진 그 작가진이랑 그 연기하시는 촬영진을 그대로 연기하는 분들 다 그대로 데리고 왔는데 존나 노잼이어가지고 이거. 응? 그만 알아보자. 자, 아무튼 없는 게 없는 무한도전에서 이제 코리안 예능 관련된 그거로 돌아갔네요. 야, 뜨거운 형제들은 다시 못하지 그거. 씨.
뜨거운 형제 중간에 막 욕하고 이제 반싸움 이런 거 하는데 요즘 예능 어쩌고 할 이유가 없는데 만들어봤자 기련이 볼 거잖아. 만들어봤자 기련이 본다? 아니 근데 그런 건 없지. 나 요즘에 그거 뭐야 그 뭐였더라? 그 이제 독박여행? 독박도 이거 존나 재밌더만. 야 이 정도만 뽑아주면 나 말을 안 해. 이거 존나 재밌던데 이거? 이거 초창기 1박 2일 느낌 나요 이거. 야, 꼭 보십시오 이거. 니돈내산 독박 투어. 여행을 가는데 게임을 통해서 한 명한테 우리가 즐긴 유흥비를 이제 밥 먹고 뭐 놀고 숙소하고 뭐 이런 걸 한 명한테 싹 다 독박 씌우는 거야. 이 정도만 뽑아줘도 진짜 감지덕지야. 인간의 희노애락이 여기서 다 나와요. 게다가 이 5명 있잖아. 의외로 되게 속 깊은 얘기들도 많이 나옵니다. 이게 예능, 진짜 예능이 원하는 포맷에 그대로 다 담아놨어. 약간 좀 옛날 예능 보는 느낌이야, 나는. 서로 이제, 밤에 캠프파이어 하면서 옛날에 이런 일 있었지. 개그맨 시절에 힘들었던 거. 그때 이제 질투했던 거. 그때 고마웠던 거 막 옛날 개그맨 시절 썰 풀고 빠따 맞았던 거 이런 거 존나 얘기하고. 그러면서 이제, 가족이라던가 뭐 이제 사업이라던가 이런 거 얘기하다가도 갑자기 게임 들어가잖아? 그럼 미친놈들처럼 변해요. 게임 들어가면 무조건 이겨야 돼. 눈 뒤집어 까고. 그래서 더더욱 즐거워. 그치? 위험한 외출. 이거 기막힌 외출이다. 기막힌 외출. 이거 얼마나 좋은데 이거지. 그게 겁나 웃겼는데 이거. 인상 쓰거나 신음소리 내면 벌칙. 이거 떡내 이것도 존내 웃겼지. 몸으로 말해요도 웃겼고. 그런 사람들이라서 최신 예능 중에서는 난 이게 제일 그 기억이 남더라. 라는 거예요. 어휴. 자, 그러면 요즘 예능화 되겠어 저것마저도. 설마 안 되겠지. 제발 안 되라.